안녕하세요. 화상관의 홍익표였습니다. 오늘은 이제 보험 상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만, 한번 아주 쉽게 제가 한번 고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왼손을 한번 들어봅시다. 오른손. 왼손은 해약 환급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. 해약 환급금 및 그 해약 환급금에 기한 대출. 자, 이제 이 보험이 상계가 되는 건 신용대출 때문에 그래요. 이 오른쪽은 보험회사의 신용대출입니다. 자, 신용대출이 없는 분들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보험을 들어놔요. 꾸준하게 들다가 어떻습니까? 그 돈이 부족할 때 대출을 받죠. 자, 대출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? 100% 대출을 해주나요? 뭐 70%, 80%, 그렇죠? 그때는 뭐냐면 요 한 마디만큼,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세 마디 정도가 해약 환급금인데 한 마디 정도만큼 나오죠. 한 마디 정도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한 마디를 미리 주는 거에 불과해요. 그래서 나중에 보험금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사실 뭐 한 수십 마디가 나오죠. 그때 미리 대출에 관 한 마디를 떼고, 만약에 이게 열 마디다. 한 마디를 떼고 아홉 마디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. 실제.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이 아니죠. 미리 약관 대출금은 대출이 아닙니다. 실제로 선급금입니다. 한 마디를 떼어주고 나중에 보험이 불었을 때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그 한 마디만 띄고 채무자한테 돌려주는 겁니다. 이게 해약 환급금입니다. 대출금. 자, 근데 이렇게 해약 환급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해약 환급금에 기해서 이제 이거는 해약 환급금은 내가 보험회사한테 받을 거죠.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또 다시 대출을 해줍니다. 신용대출을 해줍니다. 이게 이제 충돌이 있는 겁니다. 신용대출. 자, 신용대출만 보험회사가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. 약관대출금 없을 때. 삼성생명 뭐 이런 경우도 극단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신용대출만 남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. 그렇지만 이때는 보험회사도 순수하게 대출기관에 불과합니다. 근데 대부분 자기네 회사에 어떤 약관대출금도 있고 신용대출금이 있습니다. 약관대출금이 뭐 약관 해약환급금이 1,000만 원이다. 보험 신용대출 2, 3천만 원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 이제 어떤 게 상계가 문제가 되냐면 해약환급금이 1,000만 원 있는데 신용대출이 2천만 원 있으니까 자기네가 2천만 원 받을 게 있고 1,000만 원 줄 게 있으니까 2천만 원, 1,000만 원을 까자. 그래서 1,000만 원을 까야 된다는 게 이제 상계를 주장하는 겁니다. 보험. 자, 근데 상계라는 거는, 자, 제가 이제 이렇게 가렸죠. 보험 계약을 해지 안 할 때는 보험 그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걸 실제 해약을 해야지 상계 적성이 돼서 상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직 상계를 안 했어요. 그럼 얘네가 계속 해약을 안 했어요. 근데 계속 상계를 주장해. 상계 대상이 없으니까 상계는 이렇게 딱 맞춰줘야지 상계가 되는 겁니다. 상계 적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계속 나는 해약도 안 했는데, 관제인이나 채무자는 해약도 안 했는데 보험회사가 416조에 의해서 계속 위협적으로 상계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채무자한테 하죠.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. 상계 못 합니다. 상계는 이렇게 해약을 해서 이렇게 상계 적상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관제인이 수백만 원 한가 포기하는 경우 있죠. 해약을 안 한 상태에서. 근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됩니까? 어떤 분이 묻죠. 그런 경우에 나중에라도 보험회사가 상계를 할 여지가 있지 않냐. 절대 없습니다. 왜? 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? 면책이 돼서 날아가죠. 자, 면책이 돼서 날아갔어요. 그럼 제 손에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상계 적상이 안 생겼죠. 해약환급금. 그 다음에 이 보험회사의 신용채권은 면책으로 날아갔잖아요. 자, 그러면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그 포기한 해약 환급금을
타먹거나 아니면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했을 때 상계 여부는 문제가 안 되죠. 왜?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돈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. 이 지금 보험회사가 나한테 받아야 될 거는 이미 면책이 돼서 날아갔죠. 상계가 문제가 안 되죠. 상계는 손뼉이 이게 상계입니다. 이 상계가 될까요? 뭐 대상이 없는데 무슨 상계가 돼요?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신용대출에 대해서 계속 상계를 주장해요. 근데 내가 보험을 해약을 안 해요. 관제인이나 채무자가. 상계 안 되죠. 상계는 이렇게 돼야 상계가 됩니다. 좀 쉽게 이해가 됐나요? 결론은 보험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해지를 안 하고 상계 적상이라는 게 이렇게 상계를 현실화하는 겁니다. 그 전에 이렇게 수면에서 잠자고 있는 거죠. 보험 관제인이 제가 옛날에 삼성생명한테 졌어요. 상계 어떤 아주머니인데 1,000만 원 있어요. 근데 저는 아니 1,000만 원이 아니라 그 한 400만 원 정도의 신용 대출이 있어요. 근데 보험을 해약을 해놨더니 한 400 정도가 돼요. 이건 난 상계를 못한다라고 봤는데 판사는 상계했다고 봤어요. 졌죠 결국은. 근데 이 해약을 안 했을 때는 상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용대출, 보험 해약 환급금. 자, 해약을 해야지. 해약을 하면 상계 적상이 돼요. 그러면 해약 상계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 정도는 해약을 안 하죠. 그러면 신용대출에 의해서 아무리 이렇게 상계를 주장을 해도 상계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상계는 서로 맞추는 거예요, 이렇게. 대상이 있어서. 근데 해약을 안 했더니 이게 지금 해약 환급금에 기한 이게 안 올라오죠. 그럼 상계를 할 수가 없어요. 공격을 할 수가 없다. 상계는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. 그렇죠? 보험회사가 특히 안 되죠.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됩니까? 신용대출은 면책이 되죠. 면책이 되면 나가리가 되죠. 나중에 내가 해약환급금을 받았어요. 돈 받을 수 있죠, 보험회사부터. 보험회사가 이때 상계를 할 수 있냐라고 어떤 분이 계속 지금 뭐 묻는데 이건 면책이 됐잖아요. 상계 못하죠, 보험회사. 상계 채권이 없는데 무슨 상계를 해요. 나는 보험회사부터 돈을 타먹을 수가 있어요, 나중에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해되실 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